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비판의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일반화하지 마라. 이거는 너만 그런 거다. 아니면 내 주변에는 다른 사례가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반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 불편러분들, 좀 불편하신 분들이 항상 쓰시는 그 반대 논리가 일반화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말할 때 그 반박 논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 일반화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혐오하지 마라, 집단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모든 논리를 마비시켜요. 근데 혐오나 일반화가 최근에 논쟁에서 너무 맞는 키처럼 사용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인간에 대한 통찰이나 이런 거에는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송 경험이나 그 실제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무조건적인 일반화는 좋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이 뭐 100%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집단이든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집단 성향이 50% 이상 특정 성향을 만약에 보인다. 여기서 계속 반례를 제시하면서 일반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반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 법칙이나 수학 계산 같은 거야 기본적인 어떤 도그마 속에서 논리를 형성해서 진행을 하니까 답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개별적이기 때문에 반례를 제시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게 반례가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옆에는 그런 사람 없다. 뭐 몇몇 사례 보고 일반화하시는 거 아니냐. 내 옆에 아닌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고, 특히 제가 뭐 빚 관련 영상이나 뭐 가난, 그 다음에 퐁퐁남 영상 같은 걸 올릴 때 이런 댓글이 특히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인간 세상에서 반례가 없는 통찰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범죄자도 어떤 A는 다르고 B는 다른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같은 범주 안에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적 성향이 있다는 거지 반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없어요. 다만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경향성을 고민하는 게 통찰에는 기본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에서는. 제가 마통론 후속 영상에서 범주화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범주화를 한다는 거는 그 범주 안에 기본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라서 경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집단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패턴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파악하는 게 성공 가능성,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접촉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 사건을 맡게 되면요, 특히 피해자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실 때 제가 왜 돈을 빌려주셨어요? 아니면 투자를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빌려주면서 사기를 당했거나 투자를 어디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일단은 빌린 돈은 대부분 지인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제 친한 지인이거나 주변에서 그냥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답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답변도 나와요. 심지어 그 사기꾼들 중에서는 막 봉사활동도 하는 거 보여주면서 돈 이제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오래 이 사람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기 투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수익률을 얘기해줘요. 고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고수익률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통찰, 그리고 범주화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대체적으로요, 돈을 좋아합니다. 아마 부인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 지인들, 친한 가족들이나 자기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돈을 얻어서 그걸 내 이름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그 사람 이름으로 투자하려고 안 하겠죠.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겠죠. 돈만 바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체적으로는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주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할 때 저 사람은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걸 오히려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개별화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면 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너무 믿습니다. 범주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물론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일단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 주변 관계, 인간관계에서의 인정이에요. 세 번째 사랑이고요. 네 번째 사회적 지위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거. 뭐 이 정도예요. 여기 하나 더 하면 이제 경제적 자유, 남에게 구속받지 않을 자유. 이것도 사실은 거의 다 같은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생각하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거에 계속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아까 사기를 당하는 이유나 투자 권유를 했을 때 사기를 당한 이유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권유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범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 사기가 일어나고, 실제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의 그 특징은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세요. 그래서 그 판단력을 믿고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개별화를 해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제대로 된 통찰을 할 수가 없어요. 개별화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시스템 체계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A, B, C, D, E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뭐 범주에 따라서 어떤 건 A, B, C로 묶을 수 있고 어떤 건 D, E로 묶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A, B, C, D, E를 다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각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은 솔직히 정말 머리가 뛰어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 사기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주화의 기본적인 또 특징이 계층이나 동질 집단에서 얘기를 하기가 편하다는 거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비슷한 계층이거나 비슷한 동종 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층별로 대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자신의 속해 있는 계층이나 아니면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즐겨합니다. 훨씬 더 편해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성인이 될수록 그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계층이나 평소에 어울리는 집단이나 모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초심을 잃었다라든지 그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런 건데, 그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해당 계층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나 통찰, 그리고 지혜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개별적으로 파악하게 되면은, 사실 어떤 사람이 한 100명 만나면 다 개별적으로 해서 만나서 접촉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단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자기 집단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불편하지 않은지, 그리고 기본적인 사고 패턴이 어떤지를 여러 가지 경향성을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과 부드러운 이야기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범주화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통찰이나 깨달음도 사실 뽑아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데 저 말은 왜 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거를 체계화하지 않으면 전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고 틀을 넣는 작업이 결국에 범주화인데,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인간은 개별성을 띠기는 띠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과 동질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하지 마라, 뭐 발레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범주화를 무시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 통찰을 하겠다는 걸 사실상 포기하는 겁니다. 전체 100개 중에 70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30의 발레를 들면서 이건 틀린 주장이야 배우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A 아니면 B다, 발레가 있으면 이건 틀렸다, 논리학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논리학에서나 있는 얘기고, 사람에 대한 통찰을 할 때는 그런 사고보다는 대체적인 경향성이나 범주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풍부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주장이면은 그냥 일반화하지 말아나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주장이 싫어서 일반화하지 말아라고 솔직히 주장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 번씩은 곱씹어 봐야 되고, 기본적인 집단이나 모임, 사고의 기본적인 경향성이 생긴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확률을 많이 줄여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